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그라마토까지 있고요. 여기 그라마토르스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대봉도 있고요. 기대봉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방패 모양 이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된 돌멩이 이거 있죠. 경계석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계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Вот, сука, это уже вторая партия пошла. 네,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결박을 하고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차로에 실어서 데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기사에 나온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라마토르스크 인근 주민들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러시아군과 자신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모두와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라마토르스크와 슬라비안스크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통제하에 남아있는 유일한 두 개의 요새형 도시입니다. 자,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이 장소인데요. 이 바로 위가 크라마토르스크라는 도시이고요. 그 바로 위가 슬라비안스크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밀면 여기죠. ISW 지도로 보시면 그 장소는 바로 여기인데요. 이 외곽에 있는 크라마토르스크 이정표 같은 그런 글씨가 써 있는 곳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루즈코프카도 있는데 드루즈코프카는 그 도시로 안 치는 모양입니다. 좀 작아서 그런가요?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로 사람들을 뺀 걸로 봐서는 여기가 후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전방이라는 건가? 네, 그럴 수 있고요. 수비 지역으로 한번 가보면 최근 24시간 변화를 보여주는 색깔이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역시 색깔이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도 역시 변화가 보이지 않고 크라스나리만 부분에서도 빗금친 데가 많이 넓어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역시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의 변화가 포크롭스크죠. 포크롭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 경계선인데요. 도네츠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선을 넘으면 도네츠크이고 이쪽이 자포리자입니다. 자포리자 도네츠크. 그러니까 여기는 도네츠크죠.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빨간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없고요. 굴리아이폴리 근처에도 아예 빗금친 데가 좀 넓어진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리자 변화 없고 헤르손은 원래 변화가 없었고요. 이 장소는 이거 두 개의 굴뚝이 아주 큰 게 있고요. 옆에 작은 굴뚝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여기 터지고 이쪽 왼쪽에 또 하나 터지고 파브로 이렇게 장거리로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이쪽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그 폭탄 맞은 장소가 몇 군데가 나왔는데 파브 터진 장소가 그러면 이 파브 터진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가 슬라비안스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크라마토르스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체포한 데가 있고요. 근데 파브가 여기서 터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군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미리 여기다 파브로 그 사전 그 포격 그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후방이라는 거예요. 크라마토르스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민간인을 체포해서 후방으로 이렇게 빼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죠? 그러면 러시아의 주 공격 방향이 어디일지 예측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러시아군이 자포로저에 있는 대형 트럭, 이제 트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트럭은 그냥 정상적인 공격 목표가 된 것입니다. 합법적인. 나토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을 다시 공격하고 있다. 세바스토폴의 공습 경고가 발령되었으며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해상에서 접근하고 있다. 뭐라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해상에서 접근한다고? 그거 뽀드배 같이 생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크라이나가 뽀드배로 이쪽에다 공격하려고 그거 GPS 교란하는 거 있잖아. 지난번에 GPS 교란해갖고 루마니아로 이렇게 날아간 무적의 GPS 교란 장치가 있는데 무슨 걱정일까? 그죠? GPS 교란 한 번 더 하면 또 뽀드배가 이쪽 루마니아 해안으로 가서 터질 텐데.
네, 이 장소는 자포로자에 있는 어떤 해변, 시내 해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 여기 러시아군이 폭탄을 떨어뜨려 갖고 예, 분화구가 생겼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는 대공 기동 사격조가 활동하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또 오데사인데요. 오데사에서도 예, 이게 뭐냐면은 그 민간인들이 술집에 그런 주점 같은 데인데 그 근처에서 대공 사격조들이 이제 대공 사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뒤에 연기는 막 나잖아요. 빠바방 막 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민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오데사에 번화한 해변, 그것도 시민들로 가득한 술집 바로 옆에 이동식 방공팀이 배치된 것입니다. 러시아에 계란 들어오는 이러한 이동식 방공팀과 화력팀을 추적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해변 이용객들 옆에 드론을 배치하는 것은 의도적인 전술입니다. 인간 방패라는 거죠. 그러면 자국민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국민을 자국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건가? 오데사 지역은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마이단 때 2014년인가 그때 이 오데사에 있는 그 한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그 마이단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던가 한 17명 하여튼 불에 타서 막 죽고 막 맞아 죽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기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친러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에게 우호적이니까 이제 인간 방패로 쓰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이런 같은 해변이라도 이러한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6년 여름 오데사 사악한 러시아군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있다. 그 광경은 그야말로 끔찍하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유럽에 더 많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모집책들에게 뇌물을 준 아버지를 둔 부유한 우크라이나인이라면 그저 축제를 즐기며 되겠지. 네,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제 대공 무기가 이제 러시아 FPV 드론에 의해 먹이를 사냥당하고 있는 킬리만자로의 대공 FPV 드론 빵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여기 처박아갖고 미제랍니다. 희귀하답니다. 또 이거는 미제인데. 수미 지역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주유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또 러시아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또 공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상당수 부대가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철수했던 드루즈코프가 점점 화재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날아다니거나 폭발할 수 있는 모든 물자가 드루즈코프카로 집중적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드루즈코프카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하고 다음이 드루즈코프카죠. 이쪽 리만을 점령하고 이 다음이 슬라비안스크.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하고 다음이 드루즈코프카. 그렇게 되는 거죠. 크라마토르스크는 구역별로 재전선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주야코프는 FPV 드론 공격, 공중폭격, 미사일 공격이 도시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떠났고 은행과 행정서비스 센터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었습니다. 네, 시위 금지 마스크 판매죠. 우크라이나에서 이주민용 마스크 수요가 높은. 이렇게 하면은 외국 위지민인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안 잡아간다 그런 건가? 대박인데? 우크라이나에는 남자가 없다. 그래서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인데요. 그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성 그를 고용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성들이 이제 여성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Да, все хорошо. Машинка скоро будет готова. Ага, хорошо. Сейчас я наберу клиента, скажу, что машина скоро будет готова. 러시아 드론 자포로제 니콜라이프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우크라이나 부탁가스 시설 공격 바다를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의 가스 시설 공격했고요.
마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4년 동안 240만 명의 병사를 손실했다는 해킹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그 우크라이나 데이터를 그 해킹을 했는데 240만 명 병력 손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그 미사일이 이번에 사용했다. 어저께는 그거 스톰 섀도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미제랍니다. 또 이거는 460km 날아가는 건데 어제 그 러시아 장거리 공격했던 게 스톰 섀도우 아니고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미제임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톰 섀도우는 555km 날아가는데 얘는 최대 460km인데 이거 갖고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스톰 섀도우가 맞을 것 같은데. 최대 작전 반경은 560km. 네, 그렇죠? 스타머의 사임과 영국, 러시아 이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스타머 씨는 협상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는 표적 설정, 표적 및 계획에 대한 정보 확보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브로프. 러시아는 영국이 했다고 이미 딱 찍었는데 왜 갑자기 미국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임? 영국도 후달리나? 아래시니까 런던으로 날아갈까 봐 후달리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후달릴 짓을 왜 했어? 트럼프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쪽으로 기울어. 파이낸셜 타임 이것도 영국 거잖아요. 야 트럼프가 임마 미제 미사일로 해서 임마 한 거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야 후달릴 짓을 왜 했어? 자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 IT 기업들에게 비밀리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꾸 이제 트럼프가 했을 것 같다고. 야 그러면 미국까지 날려야 되는데 아래시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영국이 한 거 아닌데 또 이것도 뭐예요? 벨트 이거는 또 독일 건데? 또 파이낸셜 타임스 또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후방 지역의 정유시설과 산업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야 미국이 한 거임 영국이 한 거 아님. 야 영국이 스톰제도 날린 거 아님. 근데 그거 증거 없이 라브로프가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야. 러시아와 영국의 의견 차이는 이처럼 사력 있고 차분한 성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아니지만 영국 측의 의견 차이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비건설적입니다. 페스코프 러시아 대변인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도 이렇게 증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니야. 걔네들이 원래 그래 스타일이. 근데 야 파이낸셜 타임 아니 미국이 도와준 거임 트럼프가 한 거임 막 그런 소리 하잖아. 물론 협상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속는 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순한 사람들이라 속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특별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 라브로프 속은 적이 있었잖아요. 민스크 협정 2번이나 속았잖아. 인정하잖아. 이제는 안 속는다는 거 아니에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미국 전투기를 제공하는 대신 드론 기술을 받기로 했는데 드론 기술을 안 주면 우리도 미국 전투기 안 주겠다 또 얘기합니다. Czy konflikt z Ukrainą 레시드 밀러 전 폴란드 총리가 젤렌스키의 운명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폴란드에 해를 끼칠까요?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폴란드가 아니라요. 관계를 망친 건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소위 반대라 노선을 따르고 나치 말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나치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의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끝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부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지면은 어떻게 돼? 옛날 폴란드 땅 여기 찾아야 되지 않냐? 그 혼란을 틈타갖고 옛날 폴란드 땅 최소한 여기 아니면 최대한 이만큼은 먹어야 되지 않아? 되찾으려면? 그럼 러시아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러시아 입장이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거기를 폴란드가 먹게 놔둔 다음에 저기 마리우폴에서 잡혀갔던 2,000명인가 3,000명 그 나치들을 여기다 푸는 거예요. 무기를 줘갖고. 그래서 폴란드랑 이쪽 우크라이나 서부하고 폴란드하고 원수처럼 싸우게 하는 거지. 그것도 EJ 될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건 I chcę Państwu powiedzieć, że niezależnie od tego,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반우크라이나 정서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감정에 모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투스크 폴란드 총리, 또 폴란드에서도 이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제 군부를 떼갖고 저기 나중에 러시아한테 이제 지고 항복하면은 우리가 그 틈새를 해서 여기 싹 먹어야지. 최소한 요만큼은 먹고 많이는 이만큼 먹어야지. 그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트럼프 행정부의 숙청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 도나유 유럽 상회장관을 해임할 예정입니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의 요구에 따라 사임할 것입니다. 도나유 장군은 러시아군의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한 미군 장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르는 거죠. 무조건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은 무조건 거기다 활을 쏠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이제 군부를 싹 자기 편으로 갈아치우려는 거 아닐까요? 이후 우크라이나 1차 대출에서 드론 금융 지원 제외, 우크라이나 항상 돈을 띵까 먹으니까 안 되겠다. 야, 내가 물건으로 줄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유럽이 있고 여기 젤렌스키가 있어요. 근데 돈을 직바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젤렌스키는 이 돈을 공장에다가 주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받으면서 동시에 리베이트도 땡기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리베이트 땡기는 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돈을 주지 않고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직접 내가 공장에다 돈을 주고 그 공장이 여기다 물건만 주고 내가 여기서 리베이트를 직접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어야지. 그걸 왜 젤렌스키한테 줘? 안 그래요? 이게 비즈니스 원리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년 연설에서 G7 국가들의 특정 결정이 우크라이나군의 그린반도 작전 수행을 그러니까 이건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방 그 EU하고 석권 미국 석권 다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인마. 그러니까 걔네들도 공격해. 화력 집중하지 말고 그런 얘기 같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랑 공격 신호를 보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알려진 벨라루스 영토 내 중계소 가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얘는 뭐 지가 켰다고 하면 킨 거고 중단했다면 중단한 건가? 어떻게 확인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을 꾸며냈거나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 위협을 철회한 후 이를 승리로 포장하려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니 벨라루스가 쫄아서 껐을 수도 있겠지.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또 뭘 대피를 시작해? 쫄아서 껐다며.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의 국경은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피를 시작했대요. 이거 뭐야? 왜 대피하는 거야? 얘네가 쫄아서 그 중계기 안테나 전원 껐다며. 껐는데 왜? All the conflicts can be 메드베데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테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유엔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방 국가들이 이란이 폭격을 받을 때는 눈을 감고 가자지구 사태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똑같은 이중 잣대가 다른 곳에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데프는 특별 군사 작전 목표가 전장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얘네들 그런 절망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너 얼마나 절망적이면 자기네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원자력 그거 발전소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그거 심리 상태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그 짭sab하게 퇴임하는 날 총리가 명령을 해갖고 우크라이나한테 그 장거리 미사일 500km 정도는 돼 보여요. 그런 걸로 러시아 그 가까운데 먼데 공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너무 화력이 집중되는 러시아의 화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고 젤렌스키가 여기 벨라루스하고 자꾸 그 트러블 일으키는 것도 러시아가 벨라루스 이쪽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파병하면 화력이 분산되잖아요. 그걸 노리는 것 같고 이 모든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키예프와 런던 그리고 베를린이 절망적인 상황에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드베데프는 키예프 정권을 언급하며 종속국가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주권자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는 누가 형성하는가? 메드베데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 포럼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따르면 국민의 의지는 키예프의 권력 유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국제 감시자들의 의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정권은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선거를 통해 군사 정권을 축출하거나 2. 성명적인 수단을 통해 군사 정권을 제거하거나 3. 심지어 대부분의 영토를 장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항공기술의 완전한 수입 대체를 그러니까 여객기 자체적으로 완전히 수입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서두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누가 우크라이나를 통치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불분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물러나면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때까지는 나는 EU 가입 안 시켜줄 거임. 그런 거 같죠?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EU 가입을 막았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이 부정선거로 우리를 도와줘갖고 원래 오르반이 될 거였는데 나를 당선시켜줘서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표 떨어지는 짓은 할 수가 없어. 단 이런 건 해줄게. 립서비스 같은 걸로 무지개 깃발 있잖아. 그 호모 불알간 애들. 걔네들 깃발 이렇게 다리에다가 걸고 이런 거는 조금 기분은 맞춰줄게 하지만은 이 원칙적인 거 그거는 오르반이나 나나 달라질 게 없어. 왜? 그거 하면 표 떨어져. 그런 얘기죠. 이게 헝가리가 그 어느 도시의 다리에다가 그 무지개 깃발을 거는데 그거 없어졌다는 거 같죠? 있네? 아직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무지개 깃발 그런 거 호모 걔네들 그 불알간 애들 깃발을 걸어주고 대신 실질적인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브릭스가 대한통화를 만들 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브릭스는 단순히 기축통화 달러를 사용할 권리가 없거나 제한적인 국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러시아 대변인 페스코프 탈달러와 관련 발언 솔직히 말해서 모든 상황에 각국이 대한통화를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국가통화는 달러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니네가 인마 우리를 스위프트 쫓아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굳이 달러에 대신하는 통화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니야. 니들 잘못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연료 위기가 있으니까 아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꿀 생각이랍니다. 지원도 하고. 네, 이거는 구소련의 그 니콜라이 안토포비치인가 하는 그 르보프 그쪽에서 활동하던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는 그냥 국경지대를 뜻하는 말이고 나 국가 이름은 아니라고 했던 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안 한다는데 이란은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안 한다 그러고 헤즈볼라는 또 무조건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협상 따위는 다 필요 없다. 니네들을 다 물리치겠어 또 그러고.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하루 35,000배럴 규모의 최대 석유 저리 플랫폼 중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만약에요 미국하고 전쟁이 다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미국 그냥 빠져.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끼리 싸울게. 이런 걸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하려고 하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공격해서 미사일을 날리려면 중간에 공중급유기 없이는 여기까지 못 날라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호르무즈 페르시아만에다 했대잖아. 이란 공격하려면 전투기가 거기까지 한 방에 못 오니까 중간에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그럴 모양일세 얘네들. 미국은 그냥 빠지고 이제 우리끼리 할게. 하지만 말로는 이제 레바논 철수해라. 안 하면 공격한다.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페르시아만 어딘가에 저런 큰 구조물을 놨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공중급유기로 도와줘야 이스라엘이 여기를 공중급유로 기름을 받고 와서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면 미국은 빠지고 싶고 너네끼리 싸워라. 이런 지금 상황을 이란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면 이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날라올 능력이 안 돼. 자체 공중급유기를 마련하면 또 날라올 수 있지. 그런 꼼수를 쓸 수도 있지. 미국은 빠지고 이스라엘한테 공중급유기를 팔거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공중급유기를 이렇게 해서 갖고 여기 와서 공격할 수도 있지. 서로 뒤통수 치기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쨌든 이란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 페르시아만에 만들었다는 거는 미국이 빠지고 이스라엘은 자체 여기 공격 능력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로선? 이란이 하루 만에 원유 2천만 배럴을 수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돈 세느라고 지금 정신 없어요. 야, 미국은 그냥 빼주고 우리하고 저 이스라엘 우리끼리만 싸우자. 걔네들 뭐 여기까지 비행기 못 날려. 공중급유기 없어. 근데 공중급유기 팔아버리면 어떡하는데 미국이? CNN은 수산치를 이용해 미국과의 전쟁 비용 오바마 합의 조건으로 회기 트럼프 비판받아. 야, 어차피 오바마 정부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하려고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고 지금 그 짓을 했냐? 라는 거겠죠. 트럼프 이란과의 회담 중단 위협. 미국 대통령은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해 어떠한 통행료도, 그러니까 통행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오바마보다 못하네. 오바마 때는 통행료는 없었잖아. 이 소리 들을 거잖아요. 근데 야, 이란은 불이 받겠다는데 통행료는 안 받고 안전 운항 안내비 이런 거 받겠다고 그러는데. CBS 뉴스는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해, 그래서 이제 이란이 지난번에 그 공격을 했는데 미군이 다쳤는데 중상인데 중상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 미군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답니다. 이란 외무장관 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적대감은 양해각서 체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의 상황을 명심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너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봐. 이거 저 미국이랑 전쟁 나면 이거 박살날 뻔한데 이거를 만들고 있잖아. 내가 볼 땐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 것 같은데. 폭스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의 일환으로 이란의 핵물질 제거, 사찰 및 검증 활동, 기타 핵 확산 방지 활동에 6억 7,2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에 이란이 거부하면 그거를 공격할 그 폭탄 비용으로도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트럼프는 나토가 이란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또다시 발끈하고 있네요. 하지만 마크 리테는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는 트럼프의 꼭두각시니까요. 니네가 말이야 이란 공격하는데 안 도와줘갖고 말이야 나 섭섭해. 근데 이제 마크 리테는 이런 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할 때, 야, 우리가 미군 기지 이탈리아에서 막 500대 항공기가 출격하고 이런 많이 협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야, 니들 전쟁 범죄 자백했음.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스마일 바카이는 마크 리테 사무총장의 발언이 전쟁 범죄라고 명백하고도 비난받을 만한 자백에 해당한다고 했답니다. 네, 북한이 멋진 배를 하나 이렇게 띄웠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북한 최초의 구축함 지역식에 참석해 14개월간의 시험 운항을 마친 구축함 최현은 조선인민군 서해 함대에 배치되어 대한민국 서해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대한민국 서해를 수호한다고? 북한이 왜 대한민국 서해를 수호하는데? 번역 이상하구만. 나치식 경례 어디 보자.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호모들이 그 불알까기 캠페인을 하는 깃발인데 나치들이 이 새끼들 니들 호모 새끼들 그러면서 이제 나치 경례를 하는 그런 어디 나치 경례 어디 나오는데. 이스라엘 대사관 성명에 따르면 브라스토브 운동단체가 6월 21일 마이단 네잘노스티 광장에서 반 LGBT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나치식 경의를 하고 나치식 인사를 건네다. 대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나치즘 희생자 수백만 명의 기억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제가 그 정반합 얘기할 때 항상 정반합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처음에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처음부터 하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 반대되는 극단주의자들을 내세워서 부작용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걸 막 혐오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쫙 이렇게 밀려고 반동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LGBTQ예요. 이쪽이 이게 이제 LGBTQ고 이게 뭐냐면 나치 파시즘. 왜 나치 파시즘하고 그 종교 강요 세력하고 같은 거냐면은 종교를 강요하려면 민주주의
그 사회에서는 안 돼요. 파시즘 사회에서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파시즘 사회로 만들려면 그 파시즘하고 반대되는 놈들을 먼저 내세워서 얘네들이 깽판을 치게 하고 나치 파시즘 얘네들이 와서 얘네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질서를 딱 유지한 다음 야!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래 교회 나와 이렇게 해야 할 거라고 그러지. 이게 사실상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과거에도 이 나치들이 그 공산당 때려잡았죠. 그리고 그 카톨릭 유럽 카톨릭 그 교황하고도 같이 손잡고 일을 했죠. 그래갖고 유대인을 왜 죽였어요? 그 종교 그것도 일종의 종교 탄압이잖아요. 아이작 협정이 진전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델라 세프리아는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개설하고 이스라엘과 전략적 동맹을 이스라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등록소에 속한 여러 서버의 IP 주소가 변경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금표를 민주주의 투표가 조작되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이제 나가리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나가리하고 어떻게 파시즘 사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파시즘 사회를 전 세계를 파시즘 그 사회로 만들어 갖고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는 끝난 거예요. 얘네들이 투표 조작하면서 투표가 개편지 투편지 하여튼 선거 조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5년 제가 생각할 때는 2025년부터 얘네들이 선거를 전자적으로 선거를 조작을 해갖고 파시즘 사회로 전 세계를 만들어갖고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짐승의 표 세력이에요. 지금 짐승의 표는 뭐다? 종교 강요.